비가 쏟아지는 어두운 밤, 한 여자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흠뻑 젖은 머리칼이 얼굴에 들러붙고 온몸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서는 비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예순의 여인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에서 혈기가 싹 빠져나갔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떨리는 두 손을 앞으로 뻗었지만 닿을 듯 닿지 않는 거리에서 멈췄죠. 수진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3일 전 분명 딸의 차가운 시신을 확인했고 장례식장에서 화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눈앞에 딸이 서 있었죠. 이것이 현실인지 환각인지 아니면 죽음의 세계에서 온 존재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충격적인 사연의 전말이 알고 싶으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은 평범한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사흘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말이죠. 사흘 전 오후 2시. 정은이는 딸의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꽃으로 뒤덮인 관 앞에서 그녀는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죠.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가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 민수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은희는 관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안타까운 표정으로 은희 부부를 위로했죠. 32살 한창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딸. 그것도 퇴근길에 일어난 너무나 허망한 사고였습니다. 은희야, 이제 보내줘야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장의사는 이미 관이 밀봉되어 있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지 이틀. 그 사이 은희는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딸이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 의사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었죠. 심한 외상과 함께 생체 반응이 없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화장 시간입니다. 장례 지도사가 조용히 알려왔습니다. 은희는 마지막으로 관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죠. 그 순간 이상하게도 관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슬픔이 만들어낸 착각이었겠죠. 화장장으로 향하는 운구차를 따라가면서 은희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딸이 깨어나 따라올 것만 같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은희는 작은 유골함을 품에 안았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웠죠. 32회를 살아온 딸의 모든 것이 이 작은 함에 담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자, 은희야. 민수가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딸이 없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집이었지만 뭔가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죠. 거실을 지나 부엌을 둘러보고 복도를 걸어 각 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수진의 방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은희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진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노트북이 그대로 있었고 침대는 그날 아침 나갈 때 정리한 모습 그대로였죠.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수진이 즐겨 입던 연한 베이지색 코트가 보였습니다. 은희는 침대에 앉아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직도 딸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죠. 그녀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은희야, 저녁 먹어야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목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수진의 사진첩을 넘겨보았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죠. 유치원 졸업식, 중학교 입학식, 대학 합격 발표날.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특히 작년 수진의 생일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1살 생일, 수진은 엄마가 만든 미역국을 먹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 수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미역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평생 엄마 곁에서 먹고 싶다고 했었죠. 은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가 옆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지만 위로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은희는 겨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정말 수진이 죽은 게 맞을까? 병원에서 실수한 건 아닐까? 사실 은희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의구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진의 시신을 확인할 때 얼굴이 너무 많이 손상되어 있었거든요. 의사는 사고 충격 때문이라고 했지만 정말 수진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입고 있던 옷, 소지품들이 모두 맞았기에 의심을 거둘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수진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의 유품을 정리하러 가겠다고 했죠. 회사 사람들은 모두 수진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특히 수진의 직속 상사는 이제 막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너무 아깝다며 거듭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은희는 수진의 책상을 정리하며 또 한 번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죠.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죠. 은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지만 정신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피곤하다며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자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누군가 노크하는 것처럼 들렸죠. 은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죠. 이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 은희는 의아해하며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비에 젖은 카메라 렌즈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그저 누군가 서 있는 실루엣만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은희가 인터폰으로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초인종이 울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점점 급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불안한 마음에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너머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여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은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은 이미 문고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은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서 있는 사람. 엉클어진 긴 머리,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그 익숙한 눈빛. 엄마. 그 한마디에 은희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수진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은희는 떨리는 손을 앞으로 뻗었습니다. 혹시 환각일까? 혹시 꿈일까? 손끝이 그 차가운 얼굴에 닿으려는 순간 상대방이 먼저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손이었죠. 엄마, 나야. 수진이야.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수진이 말했습니다. 은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의 얼굴을 살폈죠. 이마에 작은 흉터, 왼쪽 눈 밑에 점, 모든 게 수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은희가 뒷걸음질 쳤지만 수진은 간절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죠.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처럼,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엄마, 내 말 들어봐. 제발.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은희는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죠. 분명 사흘 전 딸을 화장했는데, 유골함은 지금도 방에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딸이 여기 서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민수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고는 그도 얼어붙었죠.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아빠를 보자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닦으며 떨고 있었고, 은희와 민수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표정이었죠. 정말 수진이 맞니? 은희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는 엄마만 아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7살 때 몰래 엄마 화장품을 가지고 놀다가 혼났던 일, 12살 때 첫사랑 이야기를 엄마에게만 털어놨던 일, 20살 생일에 엄마가 해준 특별한 약속. 모든 게 맞았습니다. 은희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죠. 이건 정말 수진이 맞다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분명히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교통사고가 난 후 수진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었다고 했죠. 깊은 혼수 상태였을 뿐인데 누군가 사망 판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깨어났어요. 수진의 말에 은희와 민수는 경악했습니다. 차가운 안치실에서 혼자 깨어났을 때의 공포가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죠. 수진은 깨어나자마자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안치실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고 장례식장 직원 한 명을 만났다고 했죠. 그 직원은 수진을 보고 기절할 듯 놀랐지만 곧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연락하지 않았니? 은희가 물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병원에서는 수진에게 절대 입을 열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망 판정이 났고 화장 절차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의료 과실이 드러나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했다는 거죠. 병원 측은 수진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신원을 숨긴 채 치료를 받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못 참겠어서. 엄마 아빠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사흘 동안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죽은 사람 취급을 받으며 숨어 지내야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병원이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어느 병원이야? 담당 의사는 누구고? 민수가 다그쳐 물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먼저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했죠. 은희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도 들렸죠. 딸은 정말로 살아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끔찍한 실수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은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된 딸. 하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딸.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죠. 수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엄마도 알잖아요. 병원이 어떤 곳인지. 수진의 마지막 말에 은희는 움찔했습니다. 민수도 아내를 돌아봤죠. 사실 은희에게는 남편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은희야, 무슨 말이야? 내가 병원을 안다니? 민수가 물었지만 은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쉬며 입을 열었죠. 20년 전 은희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습니다. 10년 동안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을 목격했죠. 그 중에는 의료진의 실수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늘 그런 일들을 덮어버렸죠. 은희가 병원을 그만둔 것도 그런 일 때문이었습니다. 한 젊은 환자가 의사의 오진으로 사망했는데 병원에서는 그것을 환자의 기저질환 탓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은희는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오히려 병원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죠. 그래서 나도 알아요. 병원이 얼마나 교묘하게 진실을 숨기는지. 은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딸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의료진,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 한 병원.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은희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수진이 입원했던 병원의 의무 기록을 확인해야 했죠. 하지만 이미 사망 처리가 된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은희가 말했습니다. 예전 동료 중 아직도 그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죠. 박선영, 은희와 함께 응급실에서 일했던 선배 간호사였습니다. 은희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은 은희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이야기를 듣고는 더욱 경악했죠. 하지만 곧 침착하게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선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의 의무 기록을 확인했는데 이상한 점이 많다는 것이었죠. 응급실 도착 시간과 사망 판정 시간이 너무 짧았고 무엇보다 뇌사 판정을 위한 필수 검사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날 당직 의사가 김 원장의 조카였어. 선영의 말에 은희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김 원장, 그 병원의 실권자이자 의료계의 거물. 그의 조카가 실수를 했고 그것을 덮기 위해 서둘러 사망 판정을 내린 것이었죠. 은희는 수진의 CT 사진과 각종 검사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죠. 수진의 뇌출혈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고 적절한 응급 처치를 했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살인이야. 민수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은희도 분노했지만 차갑게 생각해야 했죠. 증거는 확보했지만 상대는 거대한 병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진은 법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었죠. 먼저 수진이 살아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바라봤죠. 딸은 두려워하면서도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죠. 은희는 증거 파일을 들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진과 민수도 함께였죠.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수진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환자가 멀쩡히 걸어 들어왔으니까요. 원장실 앞에서 비서가 막아섰지만 은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김 원장을 만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모든 자료를 언론에 공개할 겁니다. 비서는 당황하며 원장에게 연락을 취했고 곧 일행은 원장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김 원장은 70의 나이에도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죠.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 간호사님이시군요. 오랜만입니다. 김 원장이 은희를 알아봤습니다. 20년 전 은희가 병원을 떠날 때도 그가 원장이었죠. 은희는 침착하게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의무 기록, CT 사진, 그리고 사망 판정의 문제점을 정리한 자료들이었죠. 김 원장은 하나하나 살펴보며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당신 조카가 제 딸을 죽일 뻔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는 죽였죠. 은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 원장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죠. 그때 문이 열리며 젊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김 원장의 조카, 그날 당직 의사였던 김준혁이었죠. 그는 수진을 보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분명히. 준혁이 더듬거렸습니다. 은희가 날카롭게 물었죠. 분명히 뭐요? 죽었다고요?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사망 판정을 내렸으면서.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죠. 그날 밤 너무 많은 환자가 몰려와 정신이 없었고 수진의 상태가 심각해 보여 성급하게 판정을 내렸다고. 나중에 실수를 깨달았지만 이미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돌이킬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은폐를 선택한 거군요. 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김 원장이 개입한 것도 그때부터였죠. 조카의 실수가 알려지면 병원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은희는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꺼냈습니다. 장례식장 CCTV 영상이었죠. 수진이 안치실에서 나오는 모습, 그리고 병원. 직원들이 황급히 그녀를 데려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영상도 삭제하려 했겠지만 우리가 먼저 확보했습니다. 선영이 장례식장 보안 담당자를 통해 입수한 것이었죠. 이제 병원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김 원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무엇을 원하십니까? 은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수진의 생존을 공식 인정하고 모든 법적 절차를 바로잡을 것. 둘째, 의료과실에 대한 정당한 배상. 셋째, 관련자들의 공식 사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십시오. 김 원장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을 때 은희는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갑자기 입을 열었죠. 잠깐만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모두가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더 있었죠. 안치실에서 깨어났을 때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죠. 안치실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잘못된 사망 판정을 받고 그곳에 있던 노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늦었어요. 제가 깨어났을 때는 정말로.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희는 경악했죠. 이건 단순한 의료과실이 아니라 반복되는 시스템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김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놨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다른 의사들이었지만 병원은 계속 덮어왔어요. 김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죠. 은희는 즉시 선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응급실 사망 기록을 조사해달라고 했죠. 몇 시간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빠른 사망 판정이 최소 12건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조직적인 은폐예요. 의료살인이나 다름없어요. 민수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더 깊은 문제를 보고 있었죠. 이것은 한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료계 전체의 구조적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인물이 원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경찰이었죠. 누군가 이미 신고를 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선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런 일을 방관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한 것이었죠.
경찰은 김 원장과 김준혁에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모든 의무 기록을 압수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수지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의료진이 고통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중에는 정말로 환자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엄마, 이게 맞는 걸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은희는 딸의 손을 잡았죠. 때로는 아픈 진실을 드러내야만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어. 내가 겪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날 밤 뉴스에 속보가 떴습니다. 대형 병원의 의료과실 은폐 사건. 죽은 줄 알았던 환자가 살아 돌아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지는 TV를 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법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의료계에 경종을 울리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은희는 수진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아온 거야. 우리 딸.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은 수진의 생존을 공식 인정했고 모든 법적 절차가 바로잡혔죠. 병원은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했고 김 원장은 의사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김준혁을 비롯한 관련 의료진들도 각자 처벌을 받았죠. 하지만 은희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수진과 함께 찻집에 앉아 있었죠. 엄마, 왜 그래요? 요즘 계속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사실 20년 전에 내가 그만둔 진짜 이유가 있어. 은희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목격한 의료과실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친정어머니, 즉 수진의 외할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외할머니가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거였어요? 수진이 놀랐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는 신입 간호사였던 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병원의 권력 앞에 무력했죠. 그래서 그녀는 간호사를 그만두고 평범한 주부로 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더는 도망칠 수 없었어.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만에 그녀는 정의를 실현한 것이었죠. 비록 어머니는 구하지 못했지만 딸은 구했고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죠. 엄마, 나 결심했어요. 의대에 가려고요. 은희가 놀라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진지한 표정이었죠.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제대로 된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고 싶어요. 33살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에서 돌아온 수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 보였죠. 1년 후 수진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의료계의 전설처럼 전해졌죠. 죽었다가 살아 돌아와 의사가 된 여자. 그녀는 누구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의사가 될 것입니다. 은희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의료개혁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서였죠. 그녀는 응급실 사망 판정 절차를 개선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다시는 수진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민수는 두 여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으려 했던 가족이 더욱 단단해진 것이죠. 마지막으로 수지는 외할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할머니,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가 받지 못한 정의를 실현할 거예요. 의사가 되어서요.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때로는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진실을 감추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실현됩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죠.